안녕하세요. 안동 두산서원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 답사팀 21학번 한현수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구심점 5번째 태계 이왕의 어리 깃든 안동 두산서원입니다. 여러분, 천원 지폐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리학의 대가 태계 이왕 선생님입니다. 이왕은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유학자로 성원 교육을 중요시한 인물인데요. 그는 주리론 등의 성리학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왕의 학문은 김성일과 유성영 등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태계학파가 형성되며 그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이왕은 성리학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서원을 통한 유교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서원기와 이산 서원기를 통해 서원 제도가 조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답니다. 이렇게 학덕이 뛰어난 이왕이 배양된 안동 두산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안동 두산서원은 조선 명종 16년 태계 이왕이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왕 사후 조선 선조 7년 이왕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안동 사림이 도산서당 뒤쪽에 여러 건물을 건립하면서 이듬해 완공되었고 한우가 쓴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선조 9년에 이왕의 위패를 모셔 재양하기 시작하면서 영남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왕의 업적과 안동 두산서원의 위상이 너무 뛰어났던 탓일까요? 200여 년 뒤인 조선 정조대에 이르러 안동 두산서원에서 영남 지역 유생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산별시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산서원의 이름을 딴 시험이라니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답사지에 읽을 거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왕은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유학자로 이왕과 그의 제자들은 함께 안동 도산서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안동 도산서원에서 도산별시가 열리며 조선 후기 영남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5번째 안동 두산서원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 답사팀 21학번 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 봉정사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0학번 김정민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구심점 6번째 한국사찰 건축의 역사이자 오래된 화엄사찰인 안동 봉정사입니다. 여러분, 안동 봉정사가 화엄사찰인 것을 아시나요? 안동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의상의 제자인 능인이 지은 화엄사찰인데요. 건립 당시 신라에서는 화엄종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 봉정사는 다른 지역으로 화엄종을 전파하는 교두보로 건립되었습니다. 이는 안동 봉정사 창건설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읽을 거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안동 봉정사는 고려 공민왕 12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조선 인조 3년 조선 순조 9년에 중수가 이루어지며 조선시대에도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6.25 전쟁 중 북한군이 경정과 사지를 불태우면서 연역을 제외하고 사찰의 자세한 내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각들이 오래된 세월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먼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13세기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정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배지붕, 주심포 양식, 베올린 기둥 등을 통해 고려시대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지붕과 공포의 결부 방식에서
고려 초기에 유행하였던 삼국시대의 복고 양식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구조적 양식이 강한 조선 초기의 공포 양식을 보여주며 다포계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따라서 극락전과 대웅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동 봉정사는 자세한 연역을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계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안동 봉정사의 특징들을 기억하며 안동 봉정사를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6번째 안동 봉정사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0학번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 병산성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 답사팀 20학번 이건우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구심점 7번째, 조선시대 뛰어난 문신인 서해 유성룡을 배양한 안동 병산서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가 쓴 징비록은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성룡은 학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사, 군무, 외교 능력에서도 큰 두각을 보였는데요. 특히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은 당시 관리 중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큰 업적을 갖고 있는 유성룡을 배양한 곳이 바로 안동 병산서원입니다. 안동 병산서원은 본래 고려시대 풍산현에 있던 풍학서당으로 풍산 류씨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선조 5년 유성룡의 풍학서당의 위치가 학문을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였고 조선 선조에게 풍학서당을 병산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풍학서당은 현 위치인 병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명칭이 병산서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산서당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긴 하였지만 조선 선조 40년 안동 지역 살인들에 의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산서당은 언제 병산서원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로 유성룡 사후 조선 광해군 6년 정경세, 김문안 등 유성룡의 제자들이 건립한 존독사가 완공되고 유성룡을 배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병산서당은 병산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남 만인소에 대해 아시나요? 안동 병산서원은 최초의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서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안동 병산서원은 영남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였고 이는 서원의 기능이 교육에서 공론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 병산서원은 조선 중기 최고의 관리인 유성룡을 배양하고 있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또한 안동 병산서원에서는 지역의 공론을 형성한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서원 중 하나였으며 조선 철종 14년에 사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인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철폐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잘 생각하시면서 답사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7번째 안동 병산서원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 답사팀 20학번 이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천용문사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0학번 김하늘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구심점 8번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임장대와 신비로운 설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예천용문사입니다. 예천용문사의 이름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2가지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두은이 예천용문사를 세우기 위해 예천용문산에 오를 당시 용을 마주쳤다는 설화입니다. 또 하나는 고려 태조가 예천용문사를 방문할 당시 2마리의 용을 마주쳤다는 설화입니다. 두 설화 모두 용과 관련한 설화로
이러한 설화 덕에 이 사찰은 예천용문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사지의 읽을거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천용문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지내왔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정벌할 당시부터 시작됩니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정벌하기 위해 남하할 당시 두은의 명성을 듣고 예천용문사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태조는 절에 머물 당시 자신이 천하를 평정한다면 절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요. 실제로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예천용문사의 중건을 명하고 매년 150석씩 공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예천용문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고려 명종 원년에는 고려의 강종의 태가 봉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용문사는 숙류업불이 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세조 때에는 감역교지를 하사받아 자벽을 감행받았으며 조선 성종 9년에는 재헌왕후 윤씨의 태가, 조선 정조 7년에는 무뇨세자의 태가 봉환되는 등 왕실의 보호 아래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천용문사에는 예천용문사 윤장대와 이를 보관하는 대장전이 존재합니다. 이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 김보당의 난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을 극복하고 백성의 안정을 위해 자엄대사가 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예천용문사 윤장대는 동서쪽에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원형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천용문사 윤장대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용문사 대장전은 경전을 보관하는 일반 대장전과는 달리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천용문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형으로 존재하는 윤장대를 소장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찰입니다. 사부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답사를 오셔서 윤장대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8번째 예천용문사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0학번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